네, 한 명의 선택이 5명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위기 상황 대처법을 체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위기 탈출 시뮬레이션 지워야 산다. 자, 문제 보기가 6개가 나가고요. 정답 하나를 남겨두시고 5개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지워주시면 됩니다.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럭키 홍. Yeah. 정답을 맨 마지막에 지우셔야 돼요. 정답을 오케이. 그냥 처음에 지우시면 안 됩니다. 땡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본인의 좀 이렇게 고집도 필요하고요. 예. 또 어떤 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 네, 자, 자리 배치 어떻게 할까요? 오늘의 자리 배치를 뭐 고민할 거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습니다. 왜요? 오늘 선영이 동생이 정말 돋보이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를 앞으로 여왕벌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요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유행가? 그대는 나의 땡벌 땡벌. 우리는 땡벌과 일벌이 되면서 그녀를 여왕벌로 모십니다. 예. 자, 안선영 씨 맨 상석으로 오시죠. 모십니다. 예. 안선영 씨가 사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 어느 평일 오후 엄마가 저녁 장거리를 사러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혁진은 집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장난감을 갖고 한참을 놀다가 따분해진 혁진은 부엌 쪽을 이리저리 살피며 뭔가 재미있는 것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혁진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열린 싱크대 문틈으로 보인 그 무엇. 호기심 많고 소문난 장난꾸러기인 혁재는 이윽고 그 무엇이 담긴 병을 꺼내 들고는 들여다보고 흔들어도 보고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무런 생각 없이 병 뚜껑을 여는 혁재.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 혁재의 손과 바지 위에 그 무엇이 엎질러지고 말았는데 혁재는 울음을 터뜨리고 때마침 집에 돌아온 엄마는 혁재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혁재가 바닥에 떨어뜨린 병을 쳐다보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혁재가 손과 바지에 엎질른 액체는 바로 빙초산이었던 것. 빙초산이 닿은 혁재에게서는 벌써부터 빙초산 등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았을 때 생기는 화학 화상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아이가 빙초산으로 인한 화학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빙초산이 묻은 부위에 우유를 붓는다.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준다. 빙초산이 묻은 부위에 물을 붓는다. 아이에게 해열 진통제를 먹인다. 빙초산이 묻은 옷을 벗긴다. 아이의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서 눕힌다. 선택, 지워야 산다. 자, 잘 보셨죠? 저렇게 저럴 땐 침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만을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지우십시오. 쿨하게 들어주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자, 장동혁 씨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환부를 소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해열 진통제를 먹이는 건 굳이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자, 다음엔 홍록기 씨. 그 어떤 상황이든 일단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준다는 게 쉽지 않죠. 약간 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준다.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준다. 자, 지우기 성공일까요? 출발 좋습니다. 다음 김 씨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센 거 해줘. 빙초산이 묻은 옷을 벗긴다.
빙초산이? 이건 혹시나 왜냐면 화상이나 이 옷에 살점이 늘어붙어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옷을 벗게 되면 살까지 벗게 되면 이 피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처리를 해주고 나서 해야 되는 거죠. 빙초산이 묻은 것을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직접 불로 열에 의한 화상이 피부와 옷이 붙었을 때는 네. 그 띄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죠. 화학 화상. 화상이기 때문에 예. 좀 케이스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좀 화면은. 생소한데요. 예. 직접 정답하면 보시죠. 위기 탈출 넘버 1. 아이가 빙초산으로 인한 화학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빙초산이 묻은 옷을 벗긴답니다. 빙초산이 피부에 닿았을 때는 화학 화상이 일어나는데, 화학 화상이란 피부나 의복에 강산, 강알칼리 등의 성질을 띠는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았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이때는 약품의 강한 독성이 긴 시간이 걸쳐 피부 깊숙한 곳에 스며들면서 심각한 화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약품이 더 이상 스며들지 않도록 원인 물질을 환자의 피부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인 물질이 묻은 옷을 벗기는 것이며, 그런 다음에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의 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15분에서 30분 동안 씻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화학 화상을 일으키는 빙초산은 과연 어떤 물질일까요? 빙초산은 식품 첨가물 공전상 99%인 초산을 일컫는 말로 일반 식초의 초산 농도가 4%인 점에 비춰볼 때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식초와 달리 빙초산은 화학적으로 합성한 첨가물이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고요. 그 빙초산의 초산의 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 닿을 경우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02년 한 병원에서 화학물질로 인해 화상을 입은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총 69명 가운데 빙초산이 원인인 경우가 17명으로 가장 많아 우리 생활 속에서 빙초산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빙초산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걸까요? 넘버원 제작진이 직접 확인한 결과, 여의도 부근의 한 슈퍼마켓에서 빙초산을 쉽게 살 수 있었으며, 또 다른 슈퍼마켓에서도 각종 양념류와 함께 진열된 빙초산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빙초산은 대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걸까요? 빙초산의 원래 용도는 식품 첨가물, 일반 식초에 비해 값이 저렴하고 적은 양으로 강한 신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물과 섞어 식초 대용으로 쓰이는 것이 원래의 용도. 그러나 잘못 알려진 민간요법과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잘못 쓰이고 있는지 넘버원 씨가 전문가 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좀이나 습진 치료제로 쓰이는 경우. 선생님, 빙초산을 무좀이나 습진 치료제로 쓰시는 분들이 많다던데 올바른 방법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일반 식초는 효과가 있나요? 그것 또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 알려진 민간요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빙초산을 무좀이나 습진 치료제로 쓰는 것.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이 빙초산 용액에 발을 담궜다가 화상을 입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2, 3도의 깊은 화상을 입게 되어 수술 후에도 관절 운동에 장애나 절단 등의 영원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토피 치료제로 쓰이는 경우. 빙초산을 아토피 치료제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던데 효능은 있나요? 이 경우에도 식초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 3% 이상의 농도만 되어도 피부염 등의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요.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처를 통해서 그 독소가 훨씬 침투하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실제로 3세된 여아의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온몸에 농도 6% 이상의 식초를 발랐다가 독소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 온몸으로 퍼져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빙초산을 잘못 쓰는 경우도 있다던데 어떤가요? 병원에 종종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경우 음료수로 잘못 알고 마셔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도가 화상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섬유화, 유착 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한 식도 협착증 등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린이가 부엌 싱크대 밑에 있던 빙초산을 마시고 식도 화상을 입는 등 다른 음료수로 잘못 알고 마시는 사례 역시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그저 맑게만 보이는 빙초산의 위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 삶은 달걀과 날달걀이 담긴 컵이 있습니다. 각각의 컵에 빙초산 용액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변화가 없는데 실험 시작 시각은 낮 12시 그리고 딱 12시간 후인 밤 12시에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12시간 전과 확실히 달라 보이는 달걀. 이제 넘버원 씨가 각각의 달걀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삶은 달걀의 껍질은 온데간데 없이 녹아 있었으며 더 놀라운 것은 날달걀은 어느새 삶은 달걀이 돼 있었습니다. 빙초산이 내뿜는 열이 어느새 날달걀을 익히고 만 것. 자,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빙초산이 삶은 달걀의 껍질을 쭈글쭈글하게 만들고 날달걀은 아예 확 익혀버렸습니다. 이번엔 팩스 용지 위에 넘버원 씨가 각각 빙초산과 물로 글씨를 써봤습니다. 얼핏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자, 지금부터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팩스 용지를 뒤집어 보니 빙초산으로 쓴 부분만 위험이라는 두 글자가 확실히 찍혀 있습니다. 팩스 용지는 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빙초산의 열로 인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빙초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따라서 이제부터는 관리하고 사용하시는 데 또 조심하십시오. 만약 빙초산을 가정 내에서 사용할 때는 빨간 글씨로 위험이라고 경고 표시를 하고 반드시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보관하십시오. 만약 빙초산이 피부에 닿았을 때는 즉시 15분 이상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만약 마셨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로 가십시오. 빙초산은 단순한 식품 첨가물이 아닙니다. 마시면 독약이 됩니다. 빙초산이 위험하다 말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는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뭐 사실 빙초산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렇게 위험한 걸 왜 쓰나요? 아니요. 우리 저기 어릴 때만 해도 집안 찬장에 저 빙초산이 있었어요. 저거를 음식을 많이 했어요. 물에 희석해서 쓰고. 그다음에 그 대신 이제 그거를 나중에 마개를 보통 이제 촛농으로 이렇게 녹여서 붙여놓고 그랬죠. 왜요? 식초가 없었을 때 위험하니까 밤은 위험하니까 촛농에 붙여놓고 그랬는데 저게 싸서 그랬는지 우리 어릴 때는 저거로 음식을 많이 했고 저거로 음식을 하면 보통 식초보다 더 맛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느끼기도 했어요. 식도 협착증이라는 게 또 정확히 뭔지 또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강한 독성의 물질이 식도에 들어오게 되면 식도 점막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손상을 주게 되고 난 다음에 굳어지게 되는데 식도 공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음식을 삼키기도 힘들게 되고 또 침을 또 삼키기 힘들게 됩니다. 성대나 호흡기에도 손상을 줘서 말하기도 힘들어지고 호흡하기도 힘들어지게 되죠. 특히 오늘의 문제인 빙초산의 경우에는 한 소주 2잔 분량만 마셔도 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자, 지금 뭐 자리를 한번 변화를 줄까요? 그냥 갈까요?
그러니까 여왕벌도 한번 실수할 알겠습니다. 때가 있는 거니까. 그럼요. 한 자, 번만 더 이번엔 믿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정답을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